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경이 불법 중국 어선의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군산 앞바다에서 또다시 어선 2척이 납포됐습니다. 그물코 규정을 어기며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겁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에 납포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항부두에 들어옵니다. 어창안에선 참조기와 고등어 등 불법 포획된 물고기 17톤가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제밤 9시쯤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은 1.5마일가량을 도주했지만 물리적인 저항은 없었습니다. 특별 단속 형식으로 해서 경비 함정이 많이 증가 배치되었거든요. 중국 어선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위축이 돼가지고 저희가 정상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선 50mm 아래의 그물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한중어업협정 규정을 어겼습니다. 중국인 선원들이 사용한 그물을 보니 사람 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습니다. 이렇게 그물 간격을 좁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치어까지 싹쓸이해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해경에 납포된 중국어선은 전국적으로 195척. 지난 7일 고속단정 침몰 이후 해경이 강경 대응을 밝힌 지 일주일도 안 돼 벌써 10척이 납포됐습니다. 외국 어선의 진입 자체가 금지된 서해 5도와 달리 중남부 해역은 정부 허가를 받으면 조업이 가능한 점을 노려 그물코를 좁히거나 어획물 제한량을 넘기는 등 불법 조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어까지 다획할 목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어족 자원 자체가 황폐해지고 해경은 배에서 나온 어획물들을 압수 조치하는 한편 어선 한 척당 8천만 원의 담보금을 받은 뒤 선원 32명을 추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의 거액을 투자하겠다던 삼성 MOU의 핵심 인물인 임채민 당시 국무총리실장이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임 실장은 전라북도와 삼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삼성 3자가 맺었던 새만금 투자 협약. 협약서에 서명했던 3명 가운데 1명인 임채민 당시 총리실장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당시 MOU 체결 경위를 묻자 임 실장은 전라북도와 삼성이 사전에 협의한 일이지 정부가 주도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해당 기업이 투자 유치에 합의를 했다. 정부도 그걸 좀 같이 힘을 실어달라. 협약 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총리실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동영 의원이 질문하자 임 실장은 역시 전북과 삼성이 한 일이라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삼성이 투자를 검토 중이니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이나 역할론을 철저히 비켜갔습니다. 그런 식의 입장 표명을 삼성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삼성 입장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자 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장관급의 정부의 대표가 정부는 아무 역할 없이 협약 체결장에서 서명만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 당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주도의 사기성 협약을 은폐하려는 시도인지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도의회 더민주와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전주 이전 재검토 주장과 문형표 공단 이사장의 공사화 찬성 발언은 전국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기금운용본부는 법에 따라 내년 2월 완공과 함께 차질 없이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생리대의 전달 방법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현재는 택배로 받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생리대를 수령하는데 아무래도 선택권이 없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6월부터 저소득층 여학생 600여 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직접 수령 방식 대신 일일이 택배로 각 가정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시 보건소나 관계부서로 피부에 맞지 않는다거나 크기가 다르다는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서 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대상자가 한 4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그것까지 하나하나 고려해서 지원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 대상은 11살에서 18살의 한참 성장기 학생들인데다 서로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의 지급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라면 교환권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교환권을 받은 당사자들이 가게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하면 앞서 제기된 불편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 방법을 시가 교환권으로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부정수급 가능성 탓에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조기에 시행한 전주시가 개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는 지원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비리나 행정착오 등을 가려내기 위한 청백2 전산 시스템으로 도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2,5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병훈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내 청백2 시스템으로 2,491건이 적발돼 5억 9,500여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신고 누락이 90%를 차지했으며 동일 일자에 법인카드를 반복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도 많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도심 인근에 장례식장과 고물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고물상, 태양광 시설 등은 취락지구인 마을로부터 200m 안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 제정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례식장과 고물상 등은 설치 허가를 놓고 명확한 제한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잦은 소송이 이어져 왔습니다.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가 밀집한 전주 선미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전주 선미촌 정비사업 추진의 배경과 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성공 조건,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36회 전국 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전북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체육회관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에서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체전 참가 선수와 임원 등 2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은 22개 종목에 374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전북현대가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현대는 혈액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내 헌혈의 집에서 발급한 헌혈증을 지참할 경우 오늘 홈 경기를 E와 N석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증된 헌혈증은 전북대병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12시 반부터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 헌혈 버스를 배치해 헌혈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에서 우리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스쿨팜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시 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쿨팜에 참여한 초등학교가 지난 2013년 2개교에서 올해는 36개교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48개 학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스쿨팜은 식재와 수확, 김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한 개 학교당 도와, 시, 군, 농협에서 총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가 지역 축제 관광화 활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셔틀버스를 이용해 도내 축제장을 방문한 외국인은 803명으로 앞으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내장산 단풍축제 기간을 포함하면 연말까지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와 어학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이성계의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한 창극을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합니다. 전주 마당창극 아나예따 베갈라라 마지막 공연이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립니다. 한국형 창작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 공연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들과 함께하는 새만금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이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교동 아트미술관은 내일까지 한국화가 고 서일석 유작전을 선보입니다. 생태관광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생태관광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오늘 군청 야외무대에서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청사초롱문학회는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제1회 전주 한옥마을 전국 글짓기 대회가 오늘 전주 향교에서 있습니다. 마이산 등 주말 내방객의 전통시장 유치를 위한 진안고원 주말시장이 오늘 개장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연중 운영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6도, 전주 25도, 장수 22도 등 22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